예,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베리타스 법학원에서 공인농사 강사를 했었고요. 티치온에서 공인농사 강사를 했었고요. 예, 지금은 유튜브에서 공인농사, 경영학, 경제학, 조사방법론, 통계학 강의를 하고 있는 김대형 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공인농사 경영조직론 2022년 제2차 시험 출제 예상 문제 15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다뤄드리는 이 주제는요, 꼭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고요, 직장인분들이나 공무원분들이나 공공기관들의 어떤 조직 구성원분들이나 다양한 이제 뭐 취업 준비생분들, 그죠? 예, 공인노무, 취업 준비생분들하고 공무원, 이렇게 다양한 직장인분들하고 그죠?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시험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제 15문이고요. 그리고 2021년으로 제가 올려드린 것들은 다 똑같이 2022년에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죠? 제 15문을 보겠습니다. 조직학습, 오가니제이셔널 러닝의 개념, 유형, 과정,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들에 대해 각각 설명하시오. 자, 그래서 이제 25점짜리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번 조직학습의 개념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조직학습은 조직에서의 문제 해결력의 증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 과정이 조직 구성원들에게 내면화되어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일어나면 학습 조직, 러닝 오가니제이션이 됩니다. 즉, 조직 학습이 적절하게 일어나서 그 효과가 효율적으로 조직에 반영되었을 때 그 조직이 학습 조직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학습을 통해서 이 조직은 조직 역량의 향상에 이제 도움이 된다. 조직 학습은 그죠? 조직 역량의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조직은 조직 학습을 통해서 조직 역량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직 학습은 조직 역량의 향상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글로벌하게 이게 다 그죠? 활용이 될 수 있는 이론 내용입니다만 특히 한국의 경우 이런 이제 그죠? 이 조직 학습이 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국은 자원이 부족하고 또 이제 다른 이제 해외 여러 국가들에 비해서 내수 시장이 좀 크지는 않죠. 작은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 학습을 통해서 한국에서 이제 생산해서 판매하는 제품들이나 상품들 그리고 서비스들이요. 이렇게 이제 그 부가가치들을 높여서 이렇게 잘 판매가 되면 한국의 국가 발전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2번 조직학습의 유형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번 일반적인 유형을 보시면요. 1번 경험과 실험을 통한 학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experiential and experimental learning이라고 있어요. 자, 경험적 학습은 기업이 경영 행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점진적으로 정교화시키는 것으로서 경험의 축적에 따라서 조직 구성원의 능력이 증대되고 지식 활용이 효율화되는 학습 형태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주로 시행착오적 방법에 의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저희가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경험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뭐 그 기업의 제품들이나 상품들이나 서비스들을 만들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제 뭐 연구개발과 관련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거죠. R&D 지식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경영 관리와 관련된 여러 지식들, 경영 전략과 관련된 지식들이나 마케팅 활동들과 관련된 지식들이나 그죠? 이런 여러 이제 뭐 전체 경영 프로세스 상의 경영 전략의 수립과 집행 평가, 마케팅 관리론, 경영 조직론, 인사노무 관리론, 그리고 생산 관리론하고 품질 관리론, 경영 정보 시스템, 그리고 이제 회계 처리와 관련된 회계학 쪽하고요. 그리고 재무 관리론과 관련된 여러 이제 그 경험 내용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의 축적에 따라서 조직 구성원의 능력이 증대되고 지식 활용이 효율화되는 학습 형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그죠?
그리고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이제 실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기업의 연구개발 조직에서 연구개발 조직에 있는 그 실험실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학습도 있고요. 학습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케팅 차원에서도 이런 실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경영 전략이나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시가 되기 전에 소규모 그룹을 형성해서 이렇게 이제 그 경영 전략론이나 그죠? 이 마케팅 관리론의 여러 내용들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시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이제 경험과 실험을 통한 학습, experiential and experimental learning이 되어 있고요. 자, 이는 그런데 대량 생산 시대에 많이 활용되던 방식으로서 기업은 이제 무계획적이고 비의도적인 행동이 결과로 초래된 성공과 실패의 내용을 재검토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향후에도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나간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측면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대리학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vicarious learning이라고 하고요. 이는 다른 조직체에 의해 수용된 행동 유형 및 지식 체계의 모방을 통해 간접적으로 학습하는 것으로서 경쟁업체의 전략적 행동과 신기술 도입을 관찰 및 모방하는 학습 과정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간접 경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1번에서 저희가 보신 것은 이제 경험과 실험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시는 것이고요. 대리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이제 학습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 사례들로는 주로 선진국의 제품을 구입 분해 재조립하는 과정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는 역 엔지니어링이라고 있어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나 선진 기업들이 우수 사례를 학습하는 벤치마킹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리 학습은 이제 잘하는 선진 조직들을 모방해서 그죠? 선진 조직들을 모방하고요. 이를 통해서 뭔가를 새롭게 배워서 조직을 이제 학습을 하고 조직이 학습을 하고 발전이 되는 그런 형태를 이제 대리 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접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프팅이라고 해서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는 새로운 조직 구성원을 영입하거나 타 조직 또는 그 일부분을 흡수함으로써 그들이 보유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는 방식의 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직 구성원들을 이제 선발을 하거나 새로운 조직 구성원들을 이제 모집 및 선발을 하거나 또는 이제 인수합병 M&A라고 하죠, 그죠? 이런 이제 경영 활동들을 통해서 그죠? 이런 새로운 지식과 경험이 습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조직이 이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접목 방식은 그래프팅은요. 경험 학습보다 속도가 빠르며 대리 학습보다 완전한 지식의 습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접목을 하게 되면은 특정 지식과 경험이 조직에 그대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조직이 어떤 그 지식을 형성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이제 경험 학습보다는 속도가 빠르겠죠. 자, 그리고 대리 학습은 아무래도 완벽하게 그렇게 그죠? 완벽한 지식을 얻기에는 좀 완전한 지식의 습득은 좀 그죠?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물론 가능합니다만은 대리 학습을 통해서는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런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조직 구성원들이나 특정 조직을 흡수하는 것이니까요. 이런 접목 방식은 대리 학습보다 완전한 지식의 습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그 마치 교수님하고 아지리스 교수님의 그죠? 교수님이에요. 그 조직학습의 유형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 1번의 첫 번째 단일고리 학습이라는 것이 있어요. 싱글 룹 러닝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조직의 기본적인 규범은 유지한 채 행동 전략의 수정이 이루어지는 학습을 의미한다. 자, 여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이중고리 학습은 뭐냐면 더블 룹 러닝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새로운 지식, 신념,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원의 탐색, exploration을 통한 급진적 변혁을 시도하는 학습이 이중고리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단일고리 학습은 그냥 조직의 기본적인 틀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그 조직이 이제 운영되는 데 필요한 예를 들면 뭐 관리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익히는 것이죠. 경영 전략도 이제 기본적으로 수정을 하지 않고 그 경영 전략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와 관련된 이제 어떤
스트래티직 매니지먼트나 스트래티직 플래닝이나 스트래티직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것은 단일고리 학습이 됩니다. 근데 이중고리 학습은 예를 들면 조직 내에 새로운 의사결정이나 투자 의사결정 방법을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죠? 그리고 그 투자의 대상이 뭐 신기술이나 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죠. 또는 또 CEO 분들이 강조하시는 새로운 지식과 신념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원의 탐색을 통한 급진적 변형을 시도하는 학습 이런 형태. 그러니까 뭔가 조직의 변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지식과 경험 등을 습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학습이 이중고리 학습이 되겠습니다. 더블 룹 러닝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단일고리 학습과 이중고리 학습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3번 조직학습의 과정과 조직학습의 효율적 관리 방법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조직학습의 과정을 보시면 먼저 1번 지식의 획득이 이루어집니다. 자, 획득 대상이 되는 지식은 조직에 선천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원리 및 규범이나 각종 경험 및 모방을 통해 흡수한 지식과 경험 등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식이 먼저 습득이 되고요. 자, 그래서 2번은 이제 정보의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획득된 지식이 이제 분배가 되는 것이죠. 이는 앞서 획득한 지식들을 조직 내 다른 부문들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주로 물론 이제 조직 내 여러 이제 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의사결정 문서들이 서류들이요 공유되는 형태로 이제 이렇게 정보가 분배되고 이제 지식들이 확산되기도 하고요. 필요 지식들이 확산되기도 하고 그죠? 자, 또는 KMS라고 있어요. Knowledge Management System이라 그래서 모든 이제 보통 뭐 기업 조직들도 그렇고 정부 조직들도 그렇고 공공기관들도 그렇고 그죠? 이 지식관리 시스템, Knowledge Management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정보가 분배가 되고 지식 내용들이 확산이 됩니다. 지식들이요, 그죠? 그래서 그런 Knowledge Management 시스템에 이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아이디들하고 패스워드들을 이제 조직 구성원들이 받게 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접속을 해서 업무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지식 내용들을 지식들을요 이렇게 배워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은 정보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는 확산된 지식을 정교화시키고 성과 달성의 도움 여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정보의 경중을 가려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보를 이제 확보된 정보를 해석해서 이것이 조직의 성과 달성에 이제 도움이 되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정보의 경중을 가려내는 작업이 되겠죠. 자, 그리고 4번에 조직적 기억이 이제 있습니다. 네, 조직적 기억이 있고요. 이건 뭐냐 하면은 이는 이제 해석된 정보 중 도움이 되는 것들을 저장하고 기록하여 향후 활용 가능한 집단적 기억, Transactive Memory System 이것으로 이제 보관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Knowledge Management 시스템에 예를 들면 이제 그 Knowledge Management 시스템 관리자가 이렇게 등록이 된 정보 중에서 또 별도 정리를 또 별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체계적으로 저장을 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 활용 가능한 그죠? 활용을 했을 때 이제 조직 성과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별도 추려서 이렇게 또 날리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그 KMS 날리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계속 이제 저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기억이 되고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기록, 그죠? 그래서 KMS 이제 보관이 되는 것이죠.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저희가 이제 조직학습의 과정을 배워보셨고요. 이제 조직학습의 효율적 관리 방법들을 저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학습의 과정에서는 조직관리 방식과 구조관리 방식에 있어 다음의 개념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미들업 다운 관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들에서 업다운으로 이루어지는 관리를 하죠. 자, 이는 이제 미들이 여기선 중간 관리자가 됩니다. 중간 관리자가 중심이 되어 최고 경영진과 조직 구성원들 사이의 정보와 지식을 주도적으로 연결 및 관리하여 효과적 지식 창출을 가능케 하는 과정이다. 그죠? 그래서 미들이 되는 그 중간 관리자분들이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해주셔서 업다운 이런 조직 내 프로세스들을 다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와 지식이 잘 조직 내에서 이제 흘러가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조직의 성과가 향상되는 그런 관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죠? 미드업다운 관리가 그런 이제 방법이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하이퍼텍스트형 조직이 있습니다. 이는 뭐냐면은 기존의 이제 관료제 조직하고요. 프로젝트 팀 조직이라고 있어요. 이제 관료제는 전통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런 피라미드 형태예요. 그런 이제 위계서열하고 계층제 및 위계서열, 계층제하고요, 그죠? 위계서열이 강조되는 조직 구조이고요. 프로젝트 팀 구조는 약간은 수평형 팀 구조로 해서 약간 탄력적으로요.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서 이제 각 그 기능 조직들의 전문가분들이 파견이 되어서 이제 구성이 된 조직이죠. 이 두 가지 조직 구조를 역동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지식의 창출과 보관 및 활용을 돕는 시스템을 저희가 하이퍼텍스트형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조직학습의 효율적인 관리 방법들은요. 효율적 관리 방법들은 1번에 미드업다운 관리가 있고 2번 하이퍼텍스트형 조직이 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직학습이 체계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조직 역량이 향상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직학습과,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학습조직, 그죠? 그 조직학습하고 학습조직에 대해서 배워보셨고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조직학습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이 이제, 결국 이제 대한민국이 생존을 하고, 그죠?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좋은 제품들과 좋은 상품들과 좋은 서비스들이 국내외에 잘 판매가 되고 이를 통해서 이제 민간 기업 조직들이 발전을 하고요. 그리고 정부 조직들과 공공기관들이요. 이런 민간 기업들의 발전을 이제 잘 뒷받침해드리면 그것이 이제 선순환 구조가 돼서 또 정부의 세수나 국공채 수입들이 증가할 수 있죠. 또 이제 공공기관들도 이제 그죠? 그 매출액들이나 공공기관들의 이제 단기 순이익 매출이나 그런 매출을 일으키는 조직들 같은 경우에 그죠? 또 총부가 이익들도 있는데 그런 형태로 이제 조직 성과들이 다 좋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면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진다.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이 이루어진다. 그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강생 여러분들의 건강한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